자, 오늘은 이제 진짜, 이제 강의가 법정지상권 1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정지상권, 이제 필수 동영상 6개. 요게 이제 강좌가, 지금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이 보면은 14번에 보면요. 여기 하루 3일간 강의한 겁니다. 이게, 내가 볼 때는 3일 강의한 거고, 까만 걸 이렇게 해놔. 여기 또 3일 치고. 좀 불려서 그렇지. 요거도 3일 치고. 요거도 415강도 한 3시간짜리 3일 치고요. 680강, 요거도 3일치. 요거도, 3일 치고 3시간짜리 강좌인 거, 그거를 지금 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6분 이 강좌를 여러분들이 딱 617을 들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감을 잡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거는 집에 가셔가지고 14번에 있는 32강, 특히, 그 다음에 415강, 이런 거는 이제 제목을 하나만 분류 안 했네. 하나로 뭉쳐놨기 때문에 들으시면 된다. 할 수 있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듣는 전자해서 이제 강의를 좀 간단히 합니다. 오늘 간단히 하고, 오늘은 주로 여기서 다 여러분 들을 수가 있으니까, 주로 사례 위주로 현재 움직이는 거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사례는 요렇게 푼다. 그래서 한 30개 정도 사례를 가지고 풀어보겠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거, 그 중에서, 요런 거는 요렇게 해석을 하고, 입찰을 적당히 요렇게 들어간다. 이제 위험사항은 뭐다. 이런 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진행되는 거, 낙찰을 임박한 거, 이제 그런 거 위주로 찾았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번입니다. 15번. 15번을 보면은, 이제 물건이라 해가지고, 우리 채권에 반대입니다. 채권은 너하고 내하고 돈 빌려주고 빌려간 거. 이러고, 물건은 대외적으로 공시가 되는 거예요.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권 그런 건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점유권 이런 거예요. 핸드폰 있죠, 여러분들? 내가 가져왔어요, 핸드폰. 들고 왔어요. 그러면 점유권이 내가 있는 겁니다. 실제 소유자인 사람인데, 불법 점유지만은 나도 점유권 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해소하려고 하면 소송 걸든지, 경찰을 고발해서 받아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냥 점유권이고, 소유권, 잘 아시죠? 등기부상 소유권, 지상권. 자, 오늘은 주로 이제 메인이 이겁니다. 용의 물건 중에서 지상권, 그죠? 은행에서 토지를 담보 잡을 때는 항시 지상권 설정도 같이 합니다. 딱 지침에 정해놨어요. 토지 잡으면은 1순위 3억짜리 토지를 도를 1억 빌려달라 하면은 1순위 설정을 1억 2천 합니다. 하고 플러스 건전랑 설정 1억 2천 하고 플러스 지상권을 꼭 같이 해요. 그거는 뭐냐 하면은 그 뒤에 30년 동안 집을 짓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경고성이에요. 이제 거기다가 집을 지어 놓으면은 그거는 나중에 경매 때 여러분들이 이제 땅만 낙찰 받으면은 그 뒤에 지은 10억짜리 빌라든 뭐든지 가든 이제 다 줘야 돼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권, 그죠? 너머 땅에, 그죠? 너머 땅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이야기입니다. 지상권. 자, 지역권, 너머 땅을 나다니는 거죠. 전세권. 너무 아파트를 쓰는 권리,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건저당권이 되죠. 건저당권. 근데 보통 책에는 이 건자가 잘 없어요. 이 저당권이야, 저당권. 이란데, 이리 보이면은,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저기 앞에 건자가 붙었구나 느끼면 됩니다. 건저당권을 보면 됩니다. 건저당권. 자,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인정받지 않고, 내가 인정 안 받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부터 채권자가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 이제 법률 용어가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이제 보통 신문은 쉽죠. 건전당권 설정한다. 그죠? 보통. 유치권, 공사대가 못 받았다는 얘기죠. 질권, 전당포, 시계를 받아놨는데 돈도 안 주고, 카센터에 수리 몇 개 놨고, 돈도 안 주고 외제차 끌고 가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수리 내놔라.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늘 또 이제 메인이 관습법상의 물건 중에서 부묘기득권 요의 권리는 다음에 할 거고요. 법정지상권, 자, 요걸 할 겁니다. 지상권. 자, 내용은 대강 보겠습니다.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는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이, 그죠? 예로 땅도 황영진이고 건물도 황영진인데 그 건물이 매매 기타 원인으로 경매 등으로 소유자를 달리하게 될 때에, 그죠? 만약 땅만 팔렸다. 담보가 돼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땅 낙찰자하고 건물 소유자, 황영진하고 그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 위에 관습상 취득하게 되는 막강한 권리가 법정지상권이다. 그러면 우리가 경매에서는 법치권이 성립하는 게 좋을까? 낙찰자 입장에서 안 하는 게 좋을까?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죠?
철거당한다. 이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야, 옥주고 지인인데, 철거당할 바야, 담은 5천만 더 일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옥주고 내가 집을 지는데, 지은 땅 낙찰 받았어요. 뭐, 땅 값은 막 1억밖에 안 되는데, 집 건축이 막 잘 지어가지고 5억짜리인데, 그럼 1억짜리, 그럼 지료는 돌아가고, 뭐, 지료는 뭐 주죠. 그럼 연한 4%, 5% 주면, 뭐 1년에 400만 주면 되니까, 좋다. 내가 5억짜리 집 살면서 땅 세로로 좀 주겠다. 그거는 주는데, 그래서 철거 다 하는 것이 여러분한테는 그 사람한테 큰 힘이 됩니다. 아니, 5억짜리 철거야 컵이 없잡니까? 아이고, 그러면 내 1억 주고, 1억짜리를 내가 한 6천에 받았는데, 뭐, 한 5천 더 보태줄게. 그럼 나한테 팔아라 할 수 있는 거고, 뭐, 또, 알았다 할 수 있는 거죠. 알았다 하면 지로를, 내가 주겠다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철거 다 하는 물건을, 땅을 파는 것이, 낙찰받는 것이 여러분은 더 좋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6번.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이 있습니다. 성립 요건. 자, 그럼 어떨 때 건물주가 도움이 되느냐, 이 말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사자 의사관계 없이 객관적 요건만으로 성립이 인정되는 물건이다. 해놨네요. 자, 넘어왔습니다. 법정지상권은 대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보면서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에, 법지권은 성립하고 다르면은 성립 안 하고, 법지권 성립 안 한다고 뭐 철거다 말입니다. 철거. 그러면 이제 주로 이런 거예요. 일본하고 한국만 땅 등기부가 있고, 우리 단독주택 봅니다. 2층짜리 단독주택. 자, 토지 등기부 건물이 그 두 개가 있죠. 그럼 아파트는 등기부 하나죠. 집합 건물은 등기부 하나고, 단독주택이나 꼬마 빌딩은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토지를 설정을 해놨는데, 건물을 짓겠다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빈트에. 자, 지어가지고, 담보를 주면 되는데 전세만 막 한 10억 나와먹고 막 토기 비싸. 집주인이. 자, 그러면 은행에서는 할 수 없이 땅만 기면 넣습니다. 땅만 넣는데, 그러면 땅 낙찰자고 건물 주하고 싸움이 막 붙는 거예요. 붙는데 이렇게 등기부가 따로 떨어지는 데는 일본하고 우리가 일본의 민법을 해방되면서 75년 전에 뺏겨왔거든요. 그래서 일본하고 한국만 등기부 등본이 두 개입니다.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제 일본하고 한국만 따로 국방. 그게 싸움하는 거예요. 같이 일체로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따로 움직이니까 이제 싸움이 매달려요. 자, 물어보시다. 남동생, 동생의 귀산동에 여러 천평에 좋은 땅이 있어요. 바닷가에. 그래서 이제 큰 누나가, 야, 내가 그 10억 주고 투썸 플레이스를 좀 지어야 되겠다. 크게 예쁘게 지어갖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합의가 됐어요. 집을 지었어요. 되게 투썸 플레이스 하나 커피 좀 멋지게 지었어요. 손님이 굉장히 많이 와요. 줄을 팍 설 정도. 지금도 있죠. 그 투썸 플레이스요. 스타벅스 옆에 투썸 플레이스 있죠. 비산동에. 자, 그런 식으로 예로 그렇습니다. 지었는데, 동생이 미국에 싸움에서 언니하고, 누님하고 싸움해갖고, 더럽다! 이래갖고, 이제 미국 갚았어. 가면서, 유공사 팔았어. 수강생한테. 수강생 샀어요. 좀 싸게 샀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수강생이 땅을 샀는데, 건물주하고 싸움하겠죠? 건물주 보고, 야, 너, 철거해? 일할 수 있겠죠? 그럼 뭐, 누나는 뭐라 합니까? 10년 넘게 장사했는데. 무슨 소리 하노? 일할 수 있겠죠? 그럼 결과는 소송하면 누가 이길까? 여러분, 수강생이니까 건물주가 이길까? 수강생 이깁니다. 그죠? 누나 철거해야 돼. 왜냐,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요, 한번 보겠습니다. 1, 2, 3, 4가 맞춰야 되거든요. 누나가 도움이 되려고 하면은 1, 2, 3, 4를 다 맞아야 돼요. 자, 봅니다. 건장권 설정 당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에 속합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정면, 이제 설정이 없으면은 이제 강제임매할 당시에 땅하고 건물이 소유자가 같느냐? 일단 같아야 됩니다. 그때 보니까 건전항 할 때나 건전항이 없고 그냥 강제임매를 할 때는 땅 소유자하고 건물하고 같으면 다행인데 다르더라. 그러면 일단은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철거해. 일단 다르다 그러면 대원칙이죠. 대원칙이 물론 상속 정려 있는 거는 놔두고 대원칙은 철거다. 속해야 된다. 동일해야 된다. 동일하더라. 그죠? 수강생이 이제 낙찰자고 이제 옛날에 동생이고 누나가 건물이고 다르다면 그러면 철거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은행에서 최선순위 건전항 설정 당시에
건물이 먼저 있었는가? 여러 같더라 치더라도 건물이 먼저 있고 설정을 했으면은 그거는 법정한 성립합니다. 문화가 이제 건물이 존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설정을 하는데 짓다 하면 그거는 무조건 철거고, 자, 은행에서 본께네 돈 빌려달래요. 본께는 이제 설정할 당시에 건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데, 건물이 설정 당시에 있을 때 알고 했다. 알고 설정했다 그러면은 그건 이제 법정을 성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자, 어느 한쪽에 건조당이 설정을 해야 되고, 뭐 강제면은 없을 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경매로 내서 소유자가 당연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대전제는 1번, 2번쯤 되겠습니다. 1번, 2번. 그 설정할 때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이 소유자와 땅하고 건물하고 소유자가 같느냐. 예로 가압류하고 강제임에 들어갈 때 가압류할 당시에 소유자가 같느냐. 그러면은 존치가 되는 거고, 땅하고 건물하고 다르다 그러면은 건물은 철거 입장이 되는 겁니다. 설정할 때 마찬가지. 은행에서 이제 1층 짓고 있는데, 지난해 저한테 필요하세요. 지인장님, 돈 좀 빌려서 땅값이 한 40억 되는데, 여기 지금 50억짜리 꼬마 빌딩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지하층 짓고 1층 좀 짓고 있는데, 돈 좀 빌려서 20억. 이러면 내가 좋다. 본부 승인을 받아서 해줬구만. 그럴 때는 이제, 땅도 갑이고, 건축주도 갑이고, 그럼 건물을 담보 잡아놓은 게 1층 반쯤 지었어요. 담보가 되잖아요. 그럼 뭐 담보 뭐 잡아야 됩니까? 땅만 잡는 거예요. 땅만.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담보를 잡을 때는 이게 법칙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성립하는 거죠. 당연히 같은 사람이니까. 알고 했으니까. 그건 성립하는 거고, 그럴 때는 성립한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럼 10질문입니다. 우리 경매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강제 경매 또 뭐가 있습니까? 임의 경매. 강제 경매는 간단해요. 강제 경매는 간단합니다. 자, 이 판례가 2012년도에 무엇이 하나 떨어졌는데, 이것도 전원합의체 판결. 전원합의체. 그죠? 그럼 옛날에 이렇고 저렇고 하는 판례 전부 다 깨뜨리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법관 13명이서 이제 의견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있었느냐. 강제 경매에서. 자, 04-7620입니다. 04-76. 그 사건 보면 이래요. 이게 지금 보면은, 2013 전원합의체 판결인데, 2013년 4월 달에 선고된 건데, 2009년도 사건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4년 끌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무엇을 답을 주고 막 그랬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뭔지. 04-7620입니다. 04-7620. 자, 해남군이 어디입니까? 해남군이. 전라도 땅끝 말이죠. 뭐 판대 지금? 토지는 팔고, 토지는 매었지. 그럼 뭐 판대요? 건물만 팔겠다. 이 말이야. 건물만 팔겠다. 자, 이 건물이 우리 해남군에서 제일 유명한, 이 단란주림인데, 이 문제는 유명한 게 아니고, 여기 안에 있는 마담이 너무 예뻐요. 김태희도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너무 예쁘다. 자, 그런데 이게 경매꾼이 딱 보니까 2,700짜리가 500원 떨어졌어요. 그래서 월세를 보니까 월세가 500에 100만입니다. 500만에 100만원. 자, 그럼 탐이 납니까? 안 납니까? 2,700에서 500 떨어졌는데 월세가 100만짜리입니다. 100만짜리. 500만원짜리 낙찰 잘 받으면은 월세가 100만원이고 건물주가 돼가지고 김태희 같은 다방 마담한테가 뭐랍니까? 아이고 우리 사장님 오셨다. 빨리 잘 모시라. 야야 그 빨리 전부 다 에워싸라. 우리 사장님 오셨다. 건물주니까 그죠? 건물주 오면 이제 예우를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매꾼이 딱 낙찰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경매를 보니까 무슨 경매냐 하면요. 이게 무슨 경매죠? 가압류가 건물이 땅은 안 파는 거고요. 가압류가 돼가지고 요 가압류 황씨가 경매를 넣습니다. 그런 거죠. 그럼 가압류가 돼갖고는 경매를 못 넣어요. 판결문이 있습니다. 판결문 받아갖고 이제 경매를 줍니다. 자, 그럼 이럴 때는 건물을 나락사를 받는 건데, 이제 이랬어요. 지금은 이제 이렇습니다. 가압류 당시에, 이제 강제경매 말고,
압류 말고 앞에 가압류가 빠르죠, 빠르죠. 이제 가압류가 돼가지고 강제명이 당할 때는 강압류 당시에 건물주하고 땅 주인하고 같느냐 따져봅니다. 같다 틀리다. 소유자가. 건물은 박씨고 땅은 누굽니까? 이시고. 뭐 이렇죠? 이시죠, 이시. 땅 요거는 이시고 건물은 여기 본게는 박씨고. 틀리잖아요. 이 가압류 당시에. 그죠? 그러면은 요거 건물은 철거다, 존치다. 철거입니다. 알겠죠? 간단하죠, 강제면은. 이게 이제 만약에 가압류가 없으면은, 가압류가 요거 없다. 요것도 없다. 그러면은 아니. 이게 이제, 가압류가 없고, 그냥 판결만 경매였다 하면은 요 당시를 하면 되는데, 앞에 가압류가 있으니까 가압류 당시를 따지는 겁니다. 오케이? 됐죠? 제일 빠른 거를 다 따져가지고, 그때 소유자가 박씨고, 토지는, 건물은 박씨고, 땅은 이시더라, 이런. 그러면은 요거는 철거입니다. 철거인데, 요 꾸는, 옛날에는 판례가 전원합의체 나오기 전에는 요 당시를 따졌거든. 요 당시를 따질 때는 또, 이게 따지는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가지고 이 당시가 아니다. 그러니까 4년 동안, 그 당시에, 땅 소유자 같으면은 존치가 되고, 틀리면은 대금 납부기 한 당시에, 지금 뭡니까? 그게 아니고, 되기 전에 가압류 당시에, 소금 막 올라가 버렸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판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바뀌면은, 우리 한국도 거의 90% 바꿔버려요. 야, 일본에서 바뀌는데, 우리도 바꿔야 되겠느냐. 그래갖고 4년 걸립니다. 판결 나오는데, 그죠? 고민해갖고. 그래서 이 꾸는 자기가 낙사 받을 때는 당연히, 요때, 사람이 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자기는 좋다고 했는데, 판례가 바뀌어가지고, 결국은 이 주인장이 못 됐습니다. 알겠죠? 못 되고 철거하는 건물이 되버렸어요. 그럼 우려되겠죠? 자, 그래서 결론은, 강제개면은 언제 당신한다고요? 강제개면은. 땅이든 건물이든. 자, 여기 없으면은 요거 당시하면 되는데, 앞에 가압류가 있으면은 요거 당시를 본다. 오케이? 이 당시에 박씨냐, 이씨냐, 요걸 잘 따져가지고, 틀리면은 철거, 같으면은 존치. 간단하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이제 답은 이렇습니다. 17번을 보면 이건데요. 강제경매의 목적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에 대해서 강제경매를 위한 압류나 그 압류에 선행한 가압류가 있기 이전에, 자, 위에 거 다시 봅니다. 위에 거. 2012년 요거 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경매의 목적이 된 토지 또는 지상 건물의 소유권이 강제경매를 위해서 절차상 매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자, 여러분 낙찰을 받았어요. 이전됐어요. 그런 경우에 건물 소유를 위한 간섭상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인 토지와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시기는 압류 또는 가압류 효력 발생 당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는 앞에 가압류 당시를 보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되어 있는 거예요. 가압류 당시를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뭐 같은 내용이니까 요걸 하나 더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가압류 앞에 막 건조당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거는 건조당 당시로 봅니다. 한 건 앞에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예요. 건조당 당시 소금. 이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진주고가 된다. 16에 690이. 자, 봅니다. 진주에, 이건가? 이건 같네. 자, 진주에도 뭐 판대요? 진주는 뭐 판대, 이게? 땅만 팔고 건물 안 판대요. 안 판대요. 자, 그런데 이것도 보면은, 쭉 보면은 뭐 간단합니다. 자, 땅 판대, 땅. 여기 땅을 파는데, 자, 건저당이 있고 강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강제기가 되고 있는 때는 앞에 가압류가 건저당도 있죠. 그러면 이게 이 당시입니까? 이 당시입니까? 이게 아니고 2013년 5월 16일 당시에 권씨이고 2013년 5월 16일 당시에 권씨다.
약이죠. 그럼 같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존치된다. 그러면 시기는 언제나 요거를 본다. 건저당.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건저당 예로 건저당 그 다음에 여기에 만약에 가압류가 있고 강직만 있으면은 건저당이고 이게 없으면은 가압류고 이게 없으면은 연염이고. 오케이. 됐죠? 너무 쉽다 그죠? 자, 강제면 끝. 강의 다 할 게 없어요. 그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에서 강제경매는 한 30% 정도, 23 조금 많은 것 같다. 내가 보기엔 보통 데이터는 한 30 오더라고요.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임의경매 한 70%. 은행에서 하는 건조당각 하는 것이 한 70%. 그 다음에 판결문 받아가지고 가압류하든지 판결을 받아갖고 경매 닦아 있는 것이 강제경매는 한 30% 보면 됩니다. 그럼 30%는 벌써 답을 나왔어요. 끝났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18번은 이제 임의경매. 우리 건조당권 설정해갖고 이제 건조당권 설정 취득 그죠? 설정 하나 넣어야 되겠습니다. 건조당권 취득 유형별로 법칙권의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자 유형 1, 2, 3, 4 5가지가 있는데 1이 거의 한 80%입니다. 1이 뭐냐 그러면은 은행에 설정을 해놨는데 건물을 짓다. 그럼 나는 땅만 낙찰받았다. 주로 이제 땅만 오는 것이 90%거든요. 90%고 건물만 오는 게 좀 드물어요. 땅이 오는 게 90%인데 건물은 빠지고 땅만 오었다. 이럴 때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축조하면은 법칙권이 성립한다. 철거다. 이게 한 80% 됩니다. 거의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 창령입니다. 창령에 3억짜리인데 뭐, 자 봅니다. 법정상권 토지만 매각 해놨어요. 1차인데 무엇이 많이 팔렸어요. 3억짜리인데 5억 팔렸다. 이런 겁니다. 10에 6616 2010에 6616 저거를 가지고 모텔 가면 안됩니다. 공장 자, 봅니다. 뭐 판대 지금 작년에 농지인데 건물은 빠지고 땅만 팔기만 땅만 팔겠다. 자, 보면 이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땅이 공장이든 땅이 있고 건물이 있고 건물이 새거다 좀 구닥다다 새거죠. 새거 이 신축 건물 같아요. 자, 여기에 신축 건물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토지만 1600평을 팔겠다. 자, 1차인데 1차 3억 해놨는데 5억이 들어왔어요. 4명이 들어왔어요. 이 다 경매 꾸원들입니다. 이 경매 전문가들. 왜냐 그러면은 이 원래는 이 토지를 보면요. 토지의 땅값이 요 보니까 4억 7,600인데 요 뭐 매각제가 있죠. 매각제 안 봅니다. 뭔지 제시의 건물에 갖고 보니까 공장 건물부터 4개를 매각제했어요. 자, 이게 한 5억 보자. 5억, 2억, 7억, 요 5억 보면 12억. 12억이 매각제입니다. 공장 건물들이. 그럼 뭐 판다고요? 땅이 한 4억 7,600인데 이게 매각제야 되니까 보통 이럴 때는 30% 땅값을 디시합니다. 보통 보면. 그러면 4억 7,600을 안 하고 주로 얼마 쓴다고요? 3억 3,300 이렇게 보통 표시를 많이 해요. 어떤 법원은 4억 7,600, 또 어떤 법원은 3억 3,300. 그래갖고 땅값이 건물에 깔리가 있으니까, 짓눌리가 있으니까 30% DCF입니다. 할인을 추가합니다. 하는데 5억이 들어오죠. 이 들어온 사람은 왜 낙찰받느냐? 자, 본격이에요. 쭉 본격에 토지를 보니까 지금 파는 게 뭐 판대 지금? 땅을 판대 말이죠. 그러면 토지 등기부를 한 게 있겠죠. 토지 등기부를 딱 보니까 자, 봅니다. 토지 등기부를 딱 보니까 소유자가 있고 처음에는 1번을 보통 거의 막 95% 소유자죠. 소유자 해놨습니다. 자, 그럼 2번, 3번을 날짜 같습니다. 이거 왜 같이 할까 이거는? 빈털을 낙찰받을 때는 담보를 잡을 때는 꼭 은행 지침에 여신 실무 지침 오면은 1번 건전당 설정하고 지상권을 설정도 해라. 근데 하라 그런 이유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 해야 일반인들이 아 건물을 지으면 날아가는구나 이제 경고용도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일이 많았어요. 그때 많이 싸움 붙었는데 저도 이런 거 그럴 때 지상권이 돈이 많이 들거든요. 저거 하지 말자. 저거 안 해도 뭐 뒤에 건물 지으면 다 철건데 그거는 구태여 지상권을 말하고 돈 들어가고 고객들한테 자꾸 부담을 시키고 그냥 근데 결론은 뭐 하는 걸로. 그 지금까지는 전부 금융기관들이 나대지 담보 잡을 때는 농지나 빈터 잡을 때
단독주 잡을 때는 지상권 안 해요. 안 하는데, 빈터 잡을 때는 무조건 건저당권 설정 플러스, 자, 등기부는 이렇게 표시됩니다. 어떻게 표시되느냐. 우리 건저당 해놨죠. 해놓은 거는 항시 얼굴에 보면은, 건저당, 이게 뭡니까, 지금? 건저당은 설정이에요. 설정. 이게 이제 뒤에, 이게 생략도 썼는데, 건저당, 자, 우리 구독성 항시 해놨죠. 건저당 해놨죠.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건저당권 설정했다. 그 건저당권 설정 계약서가 있어요. 여러분 돈 빌려 가면은 도장제가 봅니다. 1억 빌리면 1억 2천에 내놔라고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채권 최고액이 6억 5천 거면은 이게 이제 저축은행이니까 은행은 보통 120% 설정을 많이 하고 저축은행 같은 데는 이금융권은 130% 많이 해요. 그럼 나누기 130% 하면은 그러면 몇 억 나왔을까 이게 대출이? 5억이 나간 겁니다. 5억이. 원금이 5억이 나왔다. 그럼 은행 같으면 6억인데 저축은행이니까 6억 5천. 금리가 비싸니까 연체 금리가 뭐 15% 달러비니까 이제 6억 5천 설정합니다. 자, 1순위 딱 했어요. 그러면은 빈터니까 건저당 설정은 또 뭐라고요? 같은 날 지상권 설정 해가지고 항시 보면은 뭐 30년 뭐 이런 30년이라고 이제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로 해서 지로는 없지만은 이 설정을 합니다. 이걸 항시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담보를 잡을 때 건저당 시장 끌 때는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서 그거 보면은 사진을 탁 찍어놔요. 은행에서도. 감정평가서에 보면 그것도 나와 있지만은 은행 자체 감정할 때도 마찬가지고 감정평가서에 보면 사진에 빈털까 건물이 있을까 이게 없을까? 담보 잡을 때 옛날에 지금은 건물이 있죠. 지금은 이제 경매 때니까 몇 년 막 한 7, 8년 지났으니까 건물이 당연히 이렇게 이제 보이지만은 이 건물이 있지만은 옛날 담보 잡을 때는 건물이 있었다. 없었죠?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 가서 물어봤습니다. 이게 이제 솔로몬 저축은행이니까 이제 솔로몬 저축은행. 자, 여기 한번 넣어서 한번 가는데 제가 신한은행 지인한테 대화를 했더니 좀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저게 헤드헌터인데 헤드헌터 뭐냐 그러면은 전국에 이제 이 사람을 뽑아갖고 연결해주고 수술하고 이런 큰 회사예요. 그래서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창원지사를 설립하는데 지점장급으로 내가 제일 책임자래. 혹시 오시면은 연결 바로 하겠대요. 그래서 저도 고민했죠. 아마 그때 갔으면 여러분도 못 만났겠죠. 그래서 이제 페이가 얼마냐 7천만 플러스 알파래. 그래서 내가 물어보니까 아이고 또 지점장 그동안 한다고 고생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또 할 거냐고. 그래서 말은 되겠습니다. 안 하고 나 경매 강의를 하겠다. 이렇게 나온 게 지점장이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솔로몬 저축은행이 창원에서 설립했어요. 해갖고 2년 있다가 망해버렸어. 이 파산돼버렸어. 회사가. 그래갖고 솔로몬 저축은행에 있는 모든 그때 옛날 대출 나가고 경매에서 막 때려 적어도 산한 유입 물건이죠. 그게 이제 파산되고 보니까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자금을 1조로 막 넣어가지고 그거를 예금보험공사 공매에 놓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예금보험공사 공매예요. 자, 그래서 솔로몬 저축은행에서 이제 옛날에 분들이 물어보니까 너가 잡을 때 건물이 있었나 없었나는 게 아, 우리 맨 땅 잡았다. 빈틀을 잡았다. 그럼 빈틀을 잡았는데 건물 짓다. 어찌 됐다고요? 99.9%가 철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소송해보면 뭐 막 뻔해요. 아, 철거해라. 맨 땅에 설정을 잘 해놨는데 건저당권자를 해치는 행위는 행위가 건물 그게 그거는 철거에 대한 이런 거 판례가. 자, 그래서 낙찰을 받아요. 받는 목적이 뭐죠, 이 사람은? 이거 받아갖고 건물 12억짜리를 꿀꺽 삼기겠다 이 말이죠. 그입니다.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류행이 거의 한 80%쯤 된다 보면 됩니다. 빈터에 저당권 뭐 그런 거죠. 건저당권을 설정하고 건물을 축조하면은 법정상권이 불성립, 철거다. 12억짜리 건물은 철거다. 그 이야기예요. 자, 이게 한 90%, 80% 됩니다. 그 다음 유형입니다. 19번에 2. 자, 유형 19번 보면요. 토지에 관한 건저당권 설정 당시에 그 지상의 건물이 건축 중이었던 경우에는 법칙권은 역으로 아까 그 건물이 지하도 파고 1층, 2층 막 짓고 있었어요. 그때 돈 빌렸어. 솔로몬 저축은행. 그때 담보를 잡았어요. 그 본께는 땅하고 건물하고 건축주가 같더라.
그러면 담보를 설정을 했으면은 존치다, 철거다, 저건. 존치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아까 1번은 설정 먼저 했는데 뒤에 딱 철거고, 미리, 짓고 있는데, 건물이 완공이 안 되니까 등기가 안 되죠? 1층, 2층 짓는데 무슨 등기가 됩니까? 건축물 과제도 안 나오는데, 그럴 때는 존치가 된다. 이해가시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3번, 20번. 유형상. 대지 소유자가 축전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는 것을 담보로 농협에서 잡았다. 자, 촌에 가보면요. 이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각을 딱 찍어 사거리에 공개네, 여러분 낙찰을 받아가 공개네. 괜찮아. 땅이 좋아. 한 200평 되는데. 딱 코너에 각진데 했는데, 집은 흐름해요. 흐름한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농협에서 담보 잡으면은, 그 집은 미등기가 많아요. 촌에 가보면은. 등기 안 된 게 많이 있어요. 자, 근데, 파머가 와가지고, 돈 좀 빌려줘. 그런데, 너 할 수 없잖아요. 농협에서 가까운데, 저기 잘 지나고 하는데, 빌려줄게. 담보도? 이랬더니, 여기 땅 여기 있고, 요 집하고 있는데, 내 집 요거 담보 잡혀줄게. 등기부가 미등기라. 그래도 빌려줍니다. 땅만 잡고. 자, 그럴 때, 땅도 할배 거고, 건물도 할배 거더라. 이렇게 담보를, 있는데 땅만 잡았다. 근데 이제 나중에 본게는 할배가 어디, 가압류가 10억이 들어오고 노름만 해가지고, 그래갖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경매들 앞에 딱 하면은, 그러면은 은행 설정할 때 당시를 감아보면은, 땅하고 건물 같았죠? 알고 설정했죠? 이럴 때도 존치입니다. 이해가죠? 알고 했다. 알고, 존치다. 이렇게 보는 거야. 존치다. 존치. 근데 이제, 건물이 할매 거라, 명의가. 그건 당연히 철거입니다. 땅하고 건물하고, 할배를 해야 되지. 땅은 할배고, 건물은 할매고 이러면 그거는 무조건 철거예요. 아시겠죠? AB 되면, 갑을이 되면 그거는 무조건 철거고, 갑, AA,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시죠? 자, 4번 봅니다. 미등기 건물과 토지를 A가 B한테 매도하는 경우야. 자, 아까 할배가 이제 땅하고 건물가 있는데, 할배가 노름마다 돈이 딸려요. 그래서, 햇빛이면 또 미모의 여성이 또 젊은 아줌이 와서 집을 팔아라. 돈이 필요한데, 팔았어요. 팔았는데, 그때 이제 미모의 아줌매가 얼마나 미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좀 싸게 팔았어요. 노름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팔았는데, 수입에가 돈을 빌렸어요. 수입에 가서. 빌렸어요. 자, 그래 수입에서 이제 땅만 또 경매대표했어. 또 미모의 아줌매가, 너는 또 노름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 뭘 좋아해야 되나? 루피통 가방 너무 좋아해가지고, 이래갖고 좋은 거 외제를 많이 사다가, 외제 차를 하나, 벤츠 S500을 사고라도 본게네, 경매들 앞에서. 돈이 필요해가지고. 자, 이럴 때는, 그거는 철거입니다. 한 달이 거쳤기 때문에. 이해가죠? 그럼 이 유형사는 잘 없는데, 그런 있다는 정도만 알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유형오는 좀 많아요. 유형오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지상 건물에 대해서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후에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에 새로이 축조한 경우에 건물 축조자가 누구냐 관계없이 철거 대상이다. 자, 이 무슨 말이 그러면은, 이 집도 그래요. 이 집도 옛날에는 이게 없었고, 정미소에 은행에서 땅하고 이렇게 담보를 잡았어요. 땅하고, 담보를 잡아놨는데, 1순위 딱, 이렇게 해서, 여기 신안에서 이렇게 이제, 얘는 국민은행에서 담보를 딱 잡아놨는데, 집주인이 허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서랍을 만들어봤어요. 개면을 또 본게네. 국민 개면을 본게네. 옛날에 정미소는 도망가 삐고, 겉버리고 하나 이상한 건물이 들었었다. 이럴 때도 철거입니다. 철거. 아니죠? 요럴 때도 철거다. 옛날에는 존치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판례가 바뀌고 철거로. 자, 그러면 존치는 어떤 경우냐? 다시 갑니다. 어떨 때 존치되는 거죠? 1번 경우는 철거다, 존치다. 1번은. 철거죠? 토지에 건조당 설정하고 뒤에 집 짓다. 아까 철거했죠? 철거. 자, 2번 경우에는
존치로, 존치, 존치고, 철거고, 요 존치고. 3번 경우도, 3번 경우. 자, 2번도 존치고. 설정할 때 건물이 건축 중에 있다, 존치. 자, 미등기 건물이 있더라, 할아버지 미등기 건물이 있다, 존치. 그죠? 그 다음에 4번은 할아버지가 미모의 여성한테 팔았는데, 꼬이가지고 돈이 팔았는데, 그거 경매 놓았다 하면 철거다. 예? 한 달이 거쳤다, 이런 경우에는. 자, 5번은 뭡니까? 이 공동저당이 뭐죠, 공동저당? 자,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잘 있으면 자주 옵니다, 사람들이. 옛날에, 예전에 신안에 진입할 때는 땅만 빌렸어요. 빌리는데, 내가 이제 부임하고 오니까, 저 지임장님, 내 땅 전에 신안에 담보 맡겼는데, 거기다가 2층 다가구 좀 지으랍니다. 지으세요. 그죠? 성남해달래. 대지 성남. 써주세요. 지금 9층 가라서 2층을 지었어요. 8가구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지어놨는데, 땅은 기존 전에 지면 담보 잡아놓은 거 있죠, 땅. 그럼 집 지으면은, 바로 추가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건물에. 예스. 이라고. 자, 갈 때는 예스 하죠. 그 추가 설정 계약서 딱 만들려고 가요. 인감 딱 붙여가지고. 그래야 딱 사인해 주는데, 다 짓고 나면 어쩝니까? 은행에 쫓아옵니까? 임대부터 났습니까? 은행 안 옵니다. 전세부터 1억짜리 8명 딱 놔붙고, 8억 챙겼죠? 건축비 6억이다 그러면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고, 2억만 주고, 8억은 챙기고, 어디 합니까? 자, 신안에 진자하고 건축업자야, 니 자리 거라. 나 칸부대 간다, 카피. 그럼 신안에는 땅만 넣어. 경매를 낙찰받아, 여러분들이. 그럼 이 건물은 존치나 철거냐? 철거입니다. 하여튼 설정을 한 뒤에 뭐 짓죠? 설정을 뒤에 짓은 거는 막 철거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건 옛날에 5번 요거는 이제 존치나 했다가 판례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제가 또 독립해 낸 겁니다. 이것도 철거해야 되거든. 그래서, 다른 거 잊어버리고요. 은행에서 딱 담보 잡을 때 소유자가 같더라 그러면은, 존치로 가는구나. 다르다 그러면 무조건 철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촌에 가서 경매 물건이 땅만 오는데, 여러분들 많이 나오죠? 본게네, 물어본게네. 저거는 옛날에 할배 거고. 자, 물어보다가. 아버지가 제주도 땅이세요. 그래서 딸이, 아빠, 내가 별장 좀 하나 지야 좀 폼 잡고 되겠는데, 아빠 내 명의로 그 집 하나 지읍시다. 지어주세요. 근데 딸이 또, 외제차도 사고 이래갖고 막 돈이 필요해갖고 담보 잡히고 사채 끌어 쓰고 했는데 안 갚으니까 경매를 앞에서. 강제 경매로. 그러면은 철거다 존치다. 철거죠.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사례가 쭉 뒤에 한 20개 넘게 찾아놨으니까 이제 그때 보면 되겠고. 자, 그 정도 아시고 넘어갑니다. 감을 대강 잡았죠? 자, 23번. 그럼 지로를 얼마 줄 수 있느냐? 이제 존치가 되는 경우죠. 아까 이제 두 번째 보니까 땅도 할배고 건물도 할배인데 농협에 담보 잡았는데 이제 낙찰받았어요. 그거는 존치가 되는 거죠. 존치. 그러니까 지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 그때는 여기 이제 표가 있어요. 이 감정평가협회. 자, 이렇습니다. 지로는 땅 낙찰받으면 이라거든요. 야, 지로도, 니 그 건물, 전원주택 있는 거, 니는 건물 주고 나는 땅 낙찰받았으니까 지로도 그러면은, 일단은 100만원 더라 겁니다. 그죠? 내가 1억짜리를 한 6천에, 7천에 받아도 돈은 월 100나가 이랍니다. 그럼 저서 뭡니까? 야, 너무 세다, 이거. 100만원. 30만 맞아. 이라거든요. 그럼 이제 합의가 안 돼요. 그럼 소송 붙어요. 소송 붙어보자 판사님이, 싸움하지 마세요. 저 감정 하나, 감정 기간에 해라. 그러면 감정, 이제 평가 협회에서 이제 감정 해가지고, 그거는 낙찰은 6천을 받았지만은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고, 1억에 대해서 요율이 요거를 계산합니다. 자, 아파트 같으면은 예로 한 5%, 아파트 땅 같으면 5%, 제일 뒤 거를 보세요. 연립 다세대도 한 5%, 다가구도 한 5, 6% 정도, 단독 이렇게 보고, 상가는 6%, 이 정도. 그 다음에 농지 같으면은 1%. 자, 임야 같아도 한 1에서 1.5. 자, 우리 부묘기지가 그런 거 있죠?
요 낙찰 받으면 이제 G로 줘야 되죠, 이제는. 그것도 1에서 한 1.5% 보면 됩니다. 그럼 농지도 1에서 한 1.5%, 공업용이면 요 표를 가지고 보통 이래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니까 상가는, 빌딩이다 그러면 한 6, 7%. 그 다음에 이제 빌라다, 아파트 그러면 한 4, 5%. 그래서 왔다 갔다 움직여요. 자, 그럼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옛날에는 적산법 이제 그 표현하다가 지금은 기대율 적용 기준율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요게 표에서 이제 답을 주더라. 그럼 판사님이 판결을 씁니다. 그거는 1억짜리고 1억에 대해서 그 주택에 깔린 땅이니까, 네가 건물을 쓰니까, 땅 공짜로 쓰니까 1억에 연 4.5% 주라.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주라. 그러면 1년에 450 주라 이 말입니다. 5%도 500만 주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자, 24번입니다. 24번은 빌라 대지권을 낙찰받습니다. 자, 하포구 주산들 뭐 받는데 지금? 낙찰 뭐 받았어요 지금 이 사람은? 뭘 받았어요? 빌라를 받았습니까? 땅만 받았습니까? 땅만 받았다. 땅만. 13에 197. 자, 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 보면은 이제 요겁니다. 요거 물건으로 1번 요 경매꿀이 받는 겁니다. 왜 받느냐? 법정지상권 큰 이야기는 건물이 빠졌구나. 토지만 내가 이 말들이죠. 자, 눌려보겠습니다. 자, 우리 추산동, 우리 마산의 저 추산동에 땅이 놓았어요. 건물은 빠지고 빌라 18채입니다. 빠지고 나왔는데 어느 사람이 5개 낙찰받고 미납을 했습니다. 3,650만 띄고, 자, 유찰이 되고 또 떨어지니까 우리 수강생이 낙찰받습니다. 69만원. 우리 수강생 맞죠? 31695 낙찰받았어요. 자, 받아가지고 잔금을 칩니다. 요때 대출이 될까 안 될까? 자, 빌라에 깔린 땅만 낙찰받는데 대출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공동 투자를 해서 그때 3명인가 낙찰을 받았어요. 받아갖고 잔금을 치릅니다. 그러면 잔금 치르면 뭐 해야 됩니까? 이제 뭐라 해야 됩니까? 18세대고 뭐라 해야 됩니까? 응? 지로 돌아. 그래서 그때 이제 보게 건조당 지상권을 해놨는데 여기에 이제 경매가 들어오니까 낙찰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건조당 지상권 할 때 요때 보니까 이게 지금 뭐 이름을 다 이리 막 갈아가지고 나오게 되면 좀 헷갈리는데 일단은 거의 95% 철거 대상입니다. 알겠죠? 철거 대상. 자, 그래서 철거 대상이기 때문에 이제 소송 걸었어요.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고 지로 내놔라 이렇게 소송 걸었어요. 자,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감정평가기관이 연락해서 하니까 결국은 7억 6,500에 연 4.5%를 주라 이렇게 놓습니다. 4.5%. 그래서 보통 빌라, 아파트, 그런데 땅을 낙찰받으면은 마음속으로 한 4 내지 5% 정도 지를 받겠구나 느끼면 됩니다. 4, 5%. 자, 그러면서 또 좋은 게 뭐냐 그러면은 4.5%를 받는데 이게 보통 보면은 지금 감정이 지금은 이제 몇 년 전에 7억 500인데 옛날 낙찰가는 3억 2,100이죠. 그러면은 거의 땅값에도 배버리죠. 그럼 만약에 요 감정가대로 준다 해도 7억 6,500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요. 여러 101호가 옵니다. 이제 18세가 있으니까 101호가 내 집은 10평도 파세요. 그러면은 보통 이제 경매 낙찰가는 내가 2천 받았는데 감정은 4천이라. 그럼 보통 4천만 주고 떼줍니다. 아시겠죠? 4천, 5천만 주고.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가면 사가느냐? 괜히 있어봤자 재건축 되면 깡되고 또 팔라고 하면 그냥 대지권 없으면 팔린다. 안 팔리죠. 대지권 다 뺏겼으니까 그것만 때깔이 먹었고는 누가 살 사람이 없어요. 근데는 이제 사갑니다. 보통은 뭐 4천, 5천, 6천까지 불러가지고 이제 팝니다. 그러면 이제 지분을 101호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포기해주면 이제 지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살 때까지는 한 4.5% 받더라 이럽니다. 자, 넘어갑니다. 25번.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보통 또 안 내고 애민 사람이 있어. 내 땅을 낙찰을 다 받았는데 18세대 몽땅 받았는데 지를 안 주고 뻔한 이런 사람 있죠. B점, J점, R점 뭡니까? 됐잖아. 이런 사람도 있으면은 알았다.
근데 보니까 배를 째려고 딱 본게네 선순위 전세권자가 있고 막 선순위 임차인이 있어요. 그 사람이 있으면 못 잡는 거라. 내가 경민 날라고 본게네. 팔린다 안 팔린다? 안 팔리죠? 자, 그래서 대지권 낙찰자가 이게 이제 건물에 보면요. 소송 보통 있는데 건물에 소송할 때 없잖아. 그럼 이랍니다. 자, 1번이 나왔네. 처분금지 가처분하고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그 다음에 점유 이전, 이제 임차인이 있으면은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퇴거 청구 본안 소송. 자, 그렇게 하면은 주로 판결은요. 낙찰도 유리한 판결이 나와요. 선순위 전세권, 선순위 임차인 필요 없다. 유치권 다 필요 없어. 다 나가. 철거할 건물에 무슨 선순위가 있고 무슨 전세권이 있고 무슨 유치권 공사대금이 있고 그거 안 맞다. 판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해석은 있네요. 건물이 그 존립을 위한 토지 사용권을 갖추지 못해서 토지 낙찰자가 건물 소유자에 대해서 건물 철거, 대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건물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 선순위 전세권자, 선순위 임차인이나 후순위든 퇴거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적극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건물 점유자가 대항력이 있는 선순위 임차인인 경우 위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있느냐? 소급 못한다는 못하고 유치권도 토지의 불법 행위를 하는 건물인데 무슨 유치권이냐고 다 깨집니다. 그래서 그럼 장대가 건물 낙찰 받으면 장대가 토지 낙찰 받으면 장대가 토지를 받아야 돼요. 토지를 건물 받으면은 힘이 없어요. 건물 받으면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 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 아파트 서울도 그렇고요. 대지권이 나오면은 아주 잘 삽니다. 보통 한 60%, 70% 사면요. 그 사람이 장대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그 사람이 장대입니다. 자, 그런데 26번을 보면요. 건물이 있으면 되는데 나무가 있으면 어떠냐? 나무가 있으면 어떡하냐? 나무가. 자, 그럼 27번을 먼저 봅시다. 27번하고 28번입니다. 28번을 먼저 봅시다. 28번. 자, 진주의 17에 7186 봅니다. 17에 7186. 이 경매를 하다 보면은 산하고 나무 같이 놓으면 되는데, 자, 한번 보세요. 화면을 봅니다. 진주의 임야가 9,400평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절반쯤 떨어지려고 하다가 뭐 낙찰받아요. 반대 문제는 이 임야에 이 나무가 많아요. 자, 뭐 많이 있는 것이 보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지금? 뭐 많이 있죠, 나무가. 이렇게 이제 화면을 보니까 많이 있습니다, 나무가. 자, 있는데, 나무가 포함이 됐다, 빠졌다, 지금. 빠져버렸죠. 1300으로 빠졌죠. 자, 그러면은, 이게, 나무라 그런 거는요, 이 소유자가, 채무자 주로 같은데요, 이 소유자가 옛날에 심은 거다, 이렇게 하면은, 낙찰할 겁니다. 내가 지어야 돼요. 무슨 말이죠? 자, 이렇습니다. 촌에 감나무 가수원이 1000평이 있어요. 감나무가 500그루 있어요. 500그루. 아까 우리 대산면 14명 들어온 거는 포함이 되어 있죠. 그러면 다행인데 매각 제외 된 게 많거든요. 요것처럼 이제 매각 제외, 소나무를 감나무를 매각 제외하면 싸움 붙습니다. 붙는데 옛날부터 ABC가 토지 소유자가 갑을 병정이 쭉 넘어오다가 징기다. 나무를 식지했다 하면은 E가 나중에 F가 낙찰받아도 그거는 땅에 하나 구성부분 보는 거야. 셔터를 보는 겁니다. 보는 거지. 그거를 경매에서 매각 제외다 해서 야, 너 한글도 모르네. 매각 제외라고 했나? 법원에서 경매 회장님이 그 니는 땅 못 받은 것이 뭐 나무까지 니기고 이래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럼 매각 제외 되는데 그러나 이제 그 나무 주인이 자 요거처럼 위에처럼 이 등기를 하는 경우 있어요. 등기. 이 임목 등기가 참 보기 힘듭니다. 임목 등기. 이건 뭐죠? 오동나무 6,900번을 77년도에 내서에 있는 거를 임목 등기 놨다. 오동나무를. 자, 요리되어 있으면은 몇 개를 할 수 없습니다. 오동나무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임목 등기. 근데 임목 등기는 잘 없어요. 제가 이제 석사 논문서를 찾아보니까 경남에도 한 4군데밖에 없어요. 많이 없어요. 자, 그래서 임목 등기를 했으면은 그 사람 거고, 또 이런다.
제3자가 식재다. 땅은 A, B, C, D, E로 바뀌는데, 계속 갔는데, 그 사람의, 삼촌이 옛날에 감나무를 여러 가지 원인해서 감나무 뭐 이렇게 사가지고 심어놨고, 지가 말고, 이런 거더라.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제3자가 식재한 경우, 인목 등기된 경우, 두 가지 외에는 전부 다 우리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다른 사람이 식재한 것이 확실하다 하면 그 사람 거고, 그럼 파가라. 파가고, 파갈 때가 지로 내놔라. 1%, 1.5%. 이제 그런 거고, 인목 등기했다 하면 그거고. 자, 그래서, 요거를 낙찰받으면 이런 마음은 또 떼돈버리겠습니까? 이거. 이 나무가 지금 1300그루가 이게 매각 지어야 됐는데, 4억 4,800이죠? 내 낙찰을 뭐 받습니까? 낙찰을. 임야 받았죠? 임야를 1억 5천을 받는데, 나무 위에 만약에 나중에 보니까 소유자가 심은 나무더라. 옛날에 땅 주인이 심은 나무더라. 그러면은 나는 그러면은 땡 잡은 거죠. 4억 4천 내기도 하면 됩니다. 소송하면 열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뭐 하느냐. 자, 우리 교수님이 가더라. 임야 사업과 한 평에 1,000만씩 팔아면 돼. 평당 1,000만. 그 보이기 힘들 아닙니까? 한 평당 1,000만원 또 뭐 10평 1억 반 2만원 이거. 왜 그러냐? 수목장 안 돼, 수목장. 수목장은, 개인은 허가 안 나고, 이제 종교단체, 이제 허가를 나면은요, 나무에다가 표자를 표자. 멘탈 딱 달아놓고, 우리 아버지 거 이런 거 딱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또 이제, 엄마가 죽으면 되는 거야. 1,000만 원 샀는데. 또 엄마께 필요하죠? 그러면 이제 수목장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인목 등기해 줄게. 자, 인목 등기하면 평생 가는 거 아닙니까? 나무가 죽을 때까지만. 땅 주인이 수시로 바뀌어도, 경매당하고 뭐 우쭈쭈 뭐 계속 바뀌어도, 나무는 인목 등기돼서 뭐 100년, 200년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자식들도, 아, 수목장. 지난번에 LG 구본무 회장이 수목장 있죠? 많이 이제 이슈가 됐는데, 앞으로 수목장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 산을 사면은, 이런 거 사면 좋아요. 나무가 매각 지어야 된 거. 4억 4천 매각 지어. 갖고 나무가 막 1,500그루, 3,000그루, 이런 거 사가지고. 자, 근데 한 병에 1,000만 팔아먹어서. 그러면 저 엄마도 하면 또 1,000만 또 필요하죠? 또 걔가 또 죽었다 하면 뭐 됩니까? 중간에. 또 옆에 또 한 번 사야 되겠죠? 우선은 걔도 함부로 참 그렇다고 그죠? 저도 뭐 우리 멍멍이가 19년 한 게 우리 선산에 옆에 붙여놨거든. 갈 때 내가 뒤져보고 간다. 그러면 이제 걔도 1,000만. 그러면 결국 한 3,000만 원 정도 한 가구에 이렇게 팔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수목장에 많은 관심을 가야 되겠고, 요렇게 해서 이제 소나무가 뭐 매각 지어졌다 이런 게 보이면은 좀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 그냥 에이 뭐 저렇게 나무가 빠졌네. 열어보면 뭡니까? 해송 소나무 외에 뭐라고 3억 4천원에 지어놨죠. 이런 게 거의 제가 볼 때는 90%는 낙찰자 거라 봅니다. 낙찰자 거라. 그럼 근거는 뭐냐? 근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판례가 있죠. 요도 그렇거든요. 요도 보면은 전남 해남군의 26번입니다. 26번.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농장을 누가 이제 갖고 있다가 경매당해서 뺏겨버렸어요. 자, 싸움 붙었는데. 자, 그다음 싸움 붙은 이제 답은 뭐냐 그러면요. 법률에 따라서 인목 등기를 마치지 않은 수목의 경매로 해서 토지 소유자가 수목으로 달라질 경우에 수목의 소유자가 토지에 가서 지상을 합니다. 관선을. 자, 자본자 앉아 보면은, 판례가 조금 자, 자우전 답은 그래요. 토지의 구성 부분이거나 부합물이다 이걸 봅니다. 가수원의 감나무는 토지의 구성 부분이거나 부합물인데 무조건 낙찰자 건데 안 되는 경우 두 가지 있더라. 어떤 경우냐? 감나무를 인목 등기했을 경우. 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감나무 인목 등기 잘 안 하죠. 돈 주고 안 합니다. 인목 등기 한 경우나 제3자가 식재한 것이 확실할 때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두 가지 경우만. 이해가시죠? 나머지는, 제외, 감나무 제외, 수목 제외할 때는 잘 보시라고. 잘 보면은 거의 토지 낙찰자 거다. 합니다. 낙찰자 거다. 자, 이런 판례가 한 4개 정도 있어요. 요거도 이제 그래요. 농장인데, 야, 내가 70년부터 내가 35년 농장을 해왔는데, 어이, 니는 경매만, 부동산 땅만 내 낙찰받는 거지 그 안에 과실수 이런 건 전부 다 내 거다 이렇게 붙었어요. 붙은데 농장 주인이 졌습니다.
졌어요. 그 땅 낙찰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등기를 했다든지 제3자가 식재했을 때만 그 사람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29번입니다. 29번. 자, 공유 지분. 자, 이게 상당히 이제 어려운 게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땅이, 자, 공유 지분에 이제 낙찰을 받을 때, 건물이 존치냐, 처거냐,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황문석, 이게 최강석 변호사, 곽용진 박사님, 이렇게 이런 책들이 많이 있어요. 있는데, 이 책을 보면요, 법칙권 책이 보통 이만큼 해가지고, 박사기도 두꺼워요. 보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 아파요. 또 판례가 또 수시로 막 전 합의체가 막 바뀌고 해가지고 또 헷갈리고. 자, 근데 지분은 더 헷갈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를 만들었습니다. 1, 2, 3, 4,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표를 만들어가지고 밑에는 땅이고 위에는 건물이고. 자, 요럴 때, 이제, 만약에 땅을 낙찰받으면은 건물은, 철거냐. 자, 1유형 봅니다. 1유형은 이런 거요. 토지는 가벌인데 건물은 갑입니다. 그래서 내가 토지 갑을 낙찰을 받으면은 지분을 2분을 받으면은 건물은 철거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가 갑을인데 내가 다 받았다. 이래도 철거다. 또 그 다음에 갑을인데 건물을 낙찰받으면은 이거는 철거 대상이다. 그럼 낙찰받으면 안 되겠죠? 자, 이런 게 이제 빨간 거는 존치입니다. 갑을이고 건물이 갑인데 내가 을 요거를 낙찰을 받을 때 요 건물은 존치로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써놨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판례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머리가 좀 되게 아파요. 아프니까 요 유형별로, 자, 유형 뭡니까? 유형은 뭐죠? 토지는 갑인데 건물은 갑을이더라. 갑을. 그런데 내가 땅을 낙찰을 받아버리면은 이거는 존치가 됩니까? 철거입니까? 내가 땅을 낙찰받으면은 이 땅을 낙찰을 내가 받아버리면은 갑 땅을 낙찰받으면은 위에는 이제 자 이런 겁니다. 땅은 남편 거고 위에 건물은 남편하고 와이프하고 둘이 있어요. 안 그러면 남편하고 동생하고 이 둘이가 옛날 두 사람 얘기를 해놨어요. 근데 이제 이 땅만 낙찰받았어요. 땅만. 그런 경우에는 건물은 존치로 간다. 뭐 이런 건데 요거를 판례가 다 해당되는 판례들이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판례 갖고 3시간 동안 떠들어 본들 돌아서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서 이 표를 가지고 자 3유형 봅니다. 3유형. 토지는 가버린데 건물도 가버리고 이런 거죠. 그때 내가 뭐를 낙찰받는다 이거. 4유형은요. 토지는 가버리고 건물은 갑증일 때 뭘 낙찰받는다 이런 겁니다. 이런 경우. 자, 이런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는 표를 보고 요런 거는 철거고 분홍색은 존치로 가는 거고. 자,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봅니다. 30번 한번 봅니다. 30번에 보시면은 이제 존치로 가는 사항입니다. 30번이 뭐냐 그러면요. 30번이 이유형 1번 사례에서 건물이 존치한다 뭐 이런 건데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요거네요. 이유형에서 여기에 자 다시요. 이 동그라미 1, 2, 3, 4, 1, 5가지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유형의 1번 자 요거예요. 요거예요. 자, 이 무슨 말이죠? 땅을 내가 낙찰을 받는데 건물은 보니까 같은 사람이 있고 을이 가 있더라. 이런 경우에는 존치로 간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땅을 내가 낙찰받을 때 건물은 내가 경매 당한 이 사람도 가 있고 얘로 자기 동생도 반 가 있고 이럴 때 존치로 간다. 이 철거 안 된다 말입니다. 자, 그럼 그 판례 해석은 있는 거네요. 30분에 뭐 해놨네. 2001년도 판례 보니까 건물 공유자의 1인이 그 건물의 부지인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면서 그 토지에 관해서만 저당권을 건저당 설정했다가 토지에 대해서 경매로 해서 소유자가 여러분한테 수강생에 낙찰받은 경우에도 위 토지 소유자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건물 공유자를 위해서도 이 토지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건저당권자로서도 저당권 설정 당시 법지권의 부담을 예상할 수 있으므로 불척의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건물의 철거에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공익성 필요성도 인정된다. 이렇게 비추어 가지고 위 건물 공유자는 민법에서 토지 전부에 대해서 건물을 존속한 법적권을 성립한다, 지도한다 봐야 된다. 자, 이렇게 해서 이 30번에 해석하고 있는데, 요거를 여러분이 판례를 해석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넣으면 됩니다. 이게, 여기 보니까 땅은 한 사람 거고, 건물은 두 사람 건데, 내가 땅을 받은 거구나. 그러면은, 존치로 가는 거 느끼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31번에 보면요, 엊그제, 지금 2020년 두 달 전이네. 두 달 전에 이게 이제 또 다시 전원 합의체 판결이 또 나왔어요. 이게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이제 요거 비슷한 건데 13회 768이 가지고 전원 합의체 판결이 지금 두 달 전에 뭐시 하나 나왔어요. 이제 법률신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요 내용은 똑같아요. 비슷합니다. 13회 768이 한번 봅니다. 자, 요거 익산에 어딥니까? 전라북도. 옛날 이리시, 그죠? 이리시 건대입니다. 익산에 지금, 자, 뭐가 나왔습니까? 익산에 뭐가 나왔습니까, 지금? 땅만 나왔죠? 여기 낙찰 받았어, 수강생이. 자, 소송했는데, 져버렸어요. 존치로 가는 거로. 됐어요. 철가락 했는데, 대법원에 갔는데, 대법원에서, 이거는 이제 정리해야 되겠다. 이거는 대법원 13명 대법관이 전부 다 정리해서 이거는 존치로 간다. 이렇게 이제 답을 준 겁니다.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엊그제 두 달 전에 나온 거예요. 신문에 크게 나온 건데 한번 봅니다. 자, 익산에 돼지가 173평이고 건물은 빠졌어요. 빠졌는데 여러분이 낙찰 받습니다. 5,400만 주고, 그럼 이 사람이 원고입니다. 원고고 건물 철거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되쳤다? 저버렸어요. 자, 내용 봅니다. 자, 이런 거요. 이런 건물이 있는데, 건물이 좀 낡았다, 새 건물이다. 많이 낡았죠, 사실. 많이 낡았는데, 이제 이게, 자, 이런 겁니다. 땅이 있는데, 요 건물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요 건물에 대해서 이제 낙찰자가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철거라고 소송 붙었어요. 철거하세요. 이렇게 붙었는데, 져버렸어요. 아니다, 존치다. 이렇게 됐습니다. 왜냐? 이게, 자, 판례는, 요 보면은 2021년,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를 가져가가지고, 제가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여러분도 이제, 요 가시면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못 갈걸, 다음이나 가셔가지고, L박스라는 데 있습니다. L박스라는 데를 가셔가지고, 여기에다가 딱 잡아 넣으면은 뭐가 나옵니다. 예.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대법원에서 2022년 7월 달에 선고했는데, 요 2006에 전원 합의체 판결이다. 토지를 인도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파기환송, 이제 진사건입니다. 보니까. 자, 요 보면요. 쭉,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끝까지 봐야 되는데, 이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페이지가 한 30페이지예요, 30페이지. 자, 판결문 30페이지 보려고 하면은 힘이 든다, 안 든다? 힘이 들죠? 지금 쭉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 나중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자, 결론이에요, 결론은. 이 결론을 읽어보니까, 내용은, 이 사건 쟁점은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치권을 취득하는지 여부다. 이야기입니다. 그 이제 위에 건물을 땅이 이제 있고 땅도 아버지고 이제 건물이 있고 했는데 건물이 이제 아버지가 죽음에 상속이 되어버렸어요. 와이프한테. 자,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 그러면은 등기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건물은 빨리 토지만 나왔죠? 자, 토지 등기부 이런 거예요. 자, 토지가 지금 익산에 이 돼지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이 김임덕 씨가 이제
이 어르신 같아요. 어르신이 이제 여기 이제 소유자가 되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돌아가십니다. 아까 김민덕 씨가 아까 남편 같아요. 김민덕 씨가 계시고 협의 분할 상속 와이프가 받습니다. 와이프가 건물에 와이프가 받고 또 와이프가 또 돌아갑니다. 그래 정려를 받아요. 이렇게 해서 정려를 받은 상태인데 김기숙 씨가 지금 정려자입니다. 정려자인데 땅을 낙찰받은 사람이 그럼 김기숙하고 지금 여러 사람이죠. 자 다시요. 이 상속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 딸 한 사람 앞에 이제 또 정려도 해주고 이제 이런 상태인데 건물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있고 땅이 있는데 땅을 전부 낙찰받아요. 받았는데 이 건물에 대해서 요게 이제 법직권이 성립하느냐 안 하느냐 이제 이거 따져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표를 보면은 이런 거야. 내가 찾아보니까 표를 보니까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유형에 여러분이 요거 땅을 낙찰받고 건물은 가버리 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김희수 씨가 건물도 가 있고 요거 상속받아 가 있는데 요게 건물은 여러 사람이 상속받았고 땅은 이제 와이프만 가 있다가 경매를 당했고 이런 겁니다. 요것만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이 상속자들 상대로 피고를 상대로 철거하라 했는데 존치로 가버렸어요. 존치로. 그래서 그런 판례인데 그래서 판례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는 쉽게 공부하시면 이걸 보시면 되겠고 그냥 여러분은 주로 낙찰자이기 때문에 요 도표를 가지고 보면은 간단하다. 그럼 이 도표가 대한민국에 누가 있느냐? 몇 밖에 없더라고. 내가 책을 찾아봐도. 그죠? 책에 이만한 것만 있지, 이 도표를 만드는 건 없어요. 그래서 도표를 보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지분을 낙찰받을 때는 철거냐 마냐 그런 것은, 존재냐 그런 건 도표를 보면 된다.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법정상권의 이제 실제 사례 문제, 움직이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해석하면 되겠다.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한 25개 되니까 부진이 달려야 되겠다. 그죠? 너무 상세히 들어갈 수는 없고. 자, 32번. 32번. 자, 18페이지 32번입니다. 자, 대지만 공매 중이다. 그죠? 보니까 충남 보령에 대지만 지금 절반에 2,300에 떨린다. 100평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7 98 001. 자, 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뒷페이지 보면 써놨죠. 본건은 대지만의 매각이고 지상의 소유자 미상의 제시의 건물 수계동의 소지함으로 법정상권 성립 여부 등은 반드시 현장 확인하고 입찰하세요. 자산관리공사 나왔다 이죠. 자, 보겠습니다. 자, 옥션원 가서 공매에 가서 그죠? 공매에 가서 로그인 안 했나? 다시요. 로그인 해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공매에 가서 번호를 넣었습니다. 검색, 자, 해봅니다. 검색. 이게 뭐야? 자, 일단 봅니다. 충남 보령에 대지가 한 100평 넘는데 지상권 써놨다, 이죠. 지상권 써놨고, 이제 절반에 떨어졌고, 9월, 또 유찰되는 거 같아요. 또 유찰된 말이죠. 조제는 아까 금액 얼마죠? 50%인데, 50%가 아니고 또 떨어졌죠. 지금 이제 45%로, 오늘 아마 유찰된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충남 보령의 토지 대지인데 117평인데 보령 세무서에서 압류를 당해가지고 이제 오늘도 유찰돼서 다음 주에 2,100만원에 팔겠다. 그죠? 다음 주 이제 오늘 유찰됐죠? 여기 유찰되었고 아마 이렇게 9월 26일부터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9월 26일부터 다음 주 월화수 5시까지 입찰하세요. 이 말이다. 자, 봅니다. 여기 뭐 집이 보이죠? 화면 보입니까? 화면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때가 있고,
땅이 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필지예요. 두 필지 되어 있고,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일이 되어 있습니다. 두 필지에, 이게 뭐, 건물이 표시가 보이죠? 점선 보이죠, 점선? 세 개가 보이죠, 세 개. 세 개가 뭐 이렇게 보이고, 도로를 잘 물었고, 요거도 잘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땅 위에 이렇게 이제 뭐 하나, 두 개, 세 개가 뭐 눈에 퍼뜩 보입니다. 그럼 전자지도를 봤더니, 스카이뷰를 보니까, 자, 이렇습니다. 땅은, 아까 보니까, 요렇게 땅하고, 요 땅까지 지금 요렇게 되어 있는가 봐. 그죠? 근데 건물이, 이 땅도 지금 물리가 있지, 지금. 이 땅, 뭐, 한 4개 정도 지금 막 연결되는가 봐요, 보니까. 그러면 땅을 잡아다면은, 이제 건물자 싸우면 되겠죠? 그죠? 이제 건물자하고 이제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 공매는 항시 요거를 봐야 된다. 재산명세. 그죠? 재산명세를 꼭 넣어서 보세요. 재산명세, 압류재산은. 자, 이거 보니까 뭡니까? 공매재산 명세의 충남 보령의 대지입니다. 농지가 아닙니다. 대지가 100년에 7평입니다. 이래가지고, 뭐 나왔습니다. 건부지로 이용 중이고, 지상에 제시의 건물이 있습니다. 뭐, 우리 땅만 잡아드니까 이런 건 필요 없어요. 뭐, 다수의 제시의 건물이 있고, 여기 있다. 그 다음에 뭐, 전입자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 건물하고 상관없죠. 땅 받은 이런 건 별로 뭐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세금이 있고 이런 거 별 문제는 없고, 보령 세무서에서 2,600만원 도락하고 넣었고요. 여기 보면은 본건은 대지만의 매각이고 지상의 소유자 미상의 제시의 건물 아까 4개 정도 되는 것 같더라. 서자모로 법칙권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철건지 존치인지 알아서 잘 낙찰 받으세요.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낙찰 받았어요. 얘로 2,400에 받으면은 자, 얘는 뭐 해야 됩니까? 뭐 해야 됩니까 이게? 응? 자, 이런 거죠. 자, 네, 낙찰자입니다. 땅 주인입니다. 그죠? 땅 주인이니까 요거 철거하고 철거하래 말이죠. 자, 니도 요 건물도 철거해라. 요것도 마찬가지. 요 다 내 땅이니까 요까지 다 철거해라 하면은 특히 여기 뭐고 이 사람 밑에 이 사람도 피곤하죠. 이거 철거하라 하면 철거하라 합니다. 당연히 판결은 법정상권 성립하면은 지로를 주라. 네가 10년이든 20년 30년이든 지로를 주고 철거해야 될 것 같던데, 법정 성립 안 하면은 땅 주인하고 건물주 다른 결에 지금 이게 이제 땅을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4개 다 전부 다 철거를 하라 됩니다. 그럼 철거하라 하면 뭐 됩니까? 피곤하죠? 잘 살고 있는데, 요 보면은 잘 살고 있는데 무엇이 나타나가지고 왼쪽에 이죠. 이제 이런 집들이 있죠, 집들이 있는데 살고 있는데 이런 집도 있을 거다 지금 여기 몇 개야, 3, 4개, 4개가 있는데 철거를 하니까 참 편하다 이죠. 그러면 뭐 법대로 판사님이 그럼 철거하세요. 철거할 때까지 지로 주택이니까 한 4% 주세요. 그 답 나올 거라고. 지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제 철거하라니까 이게 좀 편하다요. 그러면은, 땅 주인한테, 아이고, 들어봐도 아쉽다. 그러면은, 이야기죠. 요거 줄 테니까 너가 할 수 있는 기고, 나 그럼 못 하겠다. 지금 시세가 이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 시세는 평당 아까 100만원께는 1억 1,700 돌아! 이럴 수 있는 기고, 그죠? 이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건은 그런데 재미는 있는데, 자, 이런 거는 이제 변호사도 아마 선임을 해야 되든지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고 이제 법률 지식이 있으면은 본인 직접 하시면 돼. 내용은 간단하니까. 오늘 땅 낙찰자입니다. 건물 철거할 때까지 철거하시고 지러 주세요. 그 얘기죠. 그러면 이제 판례는 몇 개 이제 넣어가지고, 아까 우리 1번 판례 있죠. 1번 판례. 그런 거 넣어가지고 한다든지 하면 되겠죠.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겠다, 못 나겠다, 이거. 난다 개비네 벌써. 자, 그럼 33번. 33번은 목포시 지적산의 임야입니다. 지적산의 임야가 요거는 경매는 임야 지분이고 뒤에 가면은 공매는 전체입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20페이지 보면은 목포시 지적산의 임야가 한 10,000평이
4억 천인데 6,100에 나왔다. 빈벽에. 그러면은 이게 선순위 지상권이 뭐 있고 짜고 뭐 써놨다 그죠? 도시자연 공구역 짜고 뭐 써놨습니다. 한전에서 지상권 설정을 하고 뭐 그림까지 봤습니다. 자, 대강 보면서 한번 봅니다. 자, 보면 이래요. 20에 53983. 처음에는 이거를 내가 본 게 아니고 공매를 봤거든요. 처음에 이게 공매를 봤는데 경매가 쉬우니까 같이 봤다. 20에 53984. 자, 여러분 보다가 이게 눈을 띄었어요. 전남 목포에 임야인데 이제 자, 이런 분이 있죠. 나는 돈은 조금밖에 없는데 그죠? 대출도 필요 없고 한 돈 1,000만원인데 수익을 해보겠다. 이런 분들이 이제 한번 봅니다. 돈이 되겠는가 한번 보세요. 나름대로. 자, 뭐 판대 지금? 목포에 임야가 800평을 판다. 그럼 한 10분의 1 되겠죠? 9분의 1쯤 되겠습니다. 대강. 지분이 넣었다. 이런 얘기죠. 나온데 3,800에서 누가 낙찰을 받고 미납을 하고 또 낙찰받고 10% 뛰고 미납을 하고 지금 움직입니다. 그죠? 움직이고 용도지역을 보니까 도시지역이고 자연 녹지인데 도시자연공 이 뭡니까 이거? 뭐죠? 맹지다. 800평인데 지분이 9분의 1이다 이 말이죠. 9분의 1 정도의 지분이다. 맹지고 도시자연공구역이고 이런 겁니다. 이게 보면은 마을과 마을 사이에 뭐 산이 야산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야산인지 뭔지 자 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에 지분이다. 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는 안 되죠. 안 됩니다. 돈 안 됩니다. 그럼 공매 놓은 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아마 요 정도 뭐실이 막 나온 것 같아요. 공매는 전체. 요거는 여기에 9분의 1 정도가 나온 거고 경매는 자 근데 이제 그거를 제가 설명하는 거 아니고 요것 때문에 넣었어요. 자 이 9분의 1을 보니까 설정을 보니까 있났어요. 등기부를 보니까 우리 소유자가 1번에 나타나고 그다음 바로 지상권 한전 인수 옵니다. 인수. 이 뭡니까 이거? 철탑이고 소나지고 뭐 존속기간이 뭐 쫙 써놨죠. 지료를 800을 주고 아까 9분의 9에 대해서 800을 주고 하겠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속이 이제 누가 죽었죠. 상속이 돼갖고 이제 한 사람의 1,600만원 자산관리공사에서 판결문 가지고 기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등기부를 보면은 요게 주로 땅에요. 임야나 이런 땅에 얼굴에 보니까 제일 처음에 딱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이거 얼굴에 1번 지상권 설정. 누가? 한전에서 철탑 송전선에 대해서 35평에 대해서 지료를 주겠다. 1금 800만원 일시에 주고 정액은 안 한다. 자, 요렇게 하는 게 있는데 보통 한전이 있다 그러면요 요렇게 지상권 설정, 임차권 설정 뭐 등등 있습니다. 이거는 말소가 안 된다 보면 됩니다. 그죠? 철탑이 100년 200년 축사야 때가 되면은 고마 장사 안 되면은 고마 아마 도망갈 때부터 괜찮은 수가 있어요. 예로 모텔 맞춰받아갔는데 옆에 축사가 큰 게 있어. 모텔에 여보하고 자기하고 들어갔는데 축사 냄새가 엄청 많이 나. 장사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거의 10억짜리가 한 3억까지 2억까지 낙찰받았어요. 낙찰받고 이제 잔금을 딱 치고 온 게네. 2달 뒤에 축사가 도망가버렸어. 그거 이제 소 같은 거 다 뭐 키우던 거 이제 어떻게 뭐 누구한테 팔리는 거 이제 도망가버려. 거기에 막 가든이 크기도 높고 뭐 짜고 뭐 이랬어. 엄청 좋아졌어요. 그럼 모텔도 좋아지겠죠. 그 이제 축사는 때가 되면 없어지는데 이놈의 철탑은 평생 간다고 봐야 돼. 앞으로 이제 100년, 200년 간다고 봐야 돼. 자, 그래서 이거는 말소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야 한전 보고
공유자도 많다, 그죠? 공유자가 지금 보면 9명, 그죠? 이런 공유자가 있고,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한전에서, 이렇게 지상권을 딱 설정하고 있습니다. 한전에서. 그럼 요거는 인수다, 이 말이죠? 요거는 이제 간단하죠? 자, 그럼 공매 봅니다. 공매 보면은 이게, 그래서 이게 이제 지상권은, 이거는 이제 말소가 안 된다, 선순위. 자, 공매가 돈이 되는가? 짜모 돈이, 예로, 6,100에 낙찰받았는데 4억에 보상을 해주더라. 그럼 돈이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보상이 되는지. 자, 여기도 보면은 이제 공매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 2019. 우짜 보상될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자, 보상되면 또 요번 낙찰가 높아진다. 큰일 난다. 자, 얼구의 지상권 한전이 돼가 있고, 약간 똑같습니다. 돼가 있고, 산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게 이제, 지금, 요쪽은 아까 구분에 받는 이게 아니고, 여기에 지금 이렇게 이제 쭉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이제 철탑 여기 있고, 이제 산에, 이게 등산로가 있는가 봐, 이게. 이렇게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고, 철탑은 여기 있고, 막 이렇습니다. 자, 이런 건데, 이 공매가 나왔어요. 공매를. 보다 보니까, 이 공매가 나왔는데, 또 핵심은, 도시자연공구역 하는 겁니다. 도시자연공구역. 공구역이 안 봅니다. 오늘은 전부 다, 이게 이제, 목요일에는 주로 위에 선택을 눌러야 됩니다. 지금 막, 이 답을, 낙찰이 되고 안 되고 막 지금 중간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선택 눌러서 검시하면 나올 겁니다. 자, 나오죠? 낙찰 되었겠네. 아유, 아깝다. 자, 다시 봅니다. 여기 보면은, 이거는 지분이다, 지분 아니다? 지분 아닙니다. 지분 아니죠? 지분 아닙니다. 자, 토지 임야가 10,000평인데, 강남 세무서에서 압류가 돼가지고 4억 1,000이 6,100에 떨어졌더라. 그래서 공매 날짜는 엊그제 어제 수요일 5시 가지고 오늘 누가 낙찰이 됐다. 6,181만원. 많이 썼다, 그죠? 조금 더 썼네. 몇만원, 그죠? 한 10만원 정도 더 썼네. 자, 이렇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철탑이 있고, 이런 야산이 있어요. 야산이 있고, 지금 요거죠? 있는데, 전자지도 눌러보니까, 스카이뷰를 넣으니까 이산입니다. 이 산이 팍 떠보니까 뭐 도입 되겠습니까? 돈은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 안 되는데, 잘 이용하면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써놨죠? 공매로 말소된 지상권이 존재하겠네. 잘 보세요. 한전이 있습니다. 맹지고, 자연님 상태고, 자, 이거 뭡니까, 이거? 이 종기가 더 나쁩니다, 이거. 자, 그래서 토지용 계획을 눌렸더니 도시, 자, 우리 공원은 8자 나쁘고 6자는 좋고 하면서 얘기했죠. 공원 마을지구는 좋고, 이거는 몇 자입니까, 공원이? 8자. 요거는 좋은 거죠? 네. 좋은 거죠? 8자.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일단. 안 좋은 거예요. 그럼 가축 사육, 이거는 전부 다 있습니다. 전부 다 있으니까 이거는 막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임업용 산지 여기 있네. 보전 산지 중에서 공인용이 아니고 임업용 산지입니다. 조금 낫다이죠. 준본 산지도 뭐 몇 평인지 조금 있는다. 요 면적은 산지 정보 시스템 가면은 면적이 옵니다. 니가 많고 자꾸 하면 따지기는 힘드는데. 자, 문제는 요거예요, 여기 도입이 되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보려고, 이제 지상권은 당연히 인수가 되는 거고요.